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에 세워졌던 나라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내용은 삼국유사라고 하는 고려시대의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역사책에 적혀 있는 내용이야. 그 내용을 토대로 고조선이란 나라의 건국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었다는데, 이 환인은 하늘의 신이야. 하늘의 신의 아들인 거지. 환웅이 아들.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보면서 직접 그곳을 다스리고 싶어 했대.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했대. 뭔가 돌봐주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빠인 하늘의 신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그러면 여기 태백산 요 지역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너가 다스려라 라고 해서 땅으로 내려가서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늘에서 하늘의 신의 아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온 거야. 그런데 이 환웅이 내려올 때,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그 다음에 3,000명의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왔대, 땅으로. 환웅이 내려온 곳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어떤 부족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살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아마 여기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환웅과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환웅의 신하들과 그 다음에 3,000명이나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게 된 거야. 환웅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똑똑하고 그랬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더 살기 좋게 많은 도움을 줬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먹었는데 배가 아파. 아, 너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거나 어디가 아플 때 그러면 뭐 이 풀을 한번 먹어봐. 그러면은 금방 나을 수 있어. 이런 거라든지, 그 농사 지을 때 그렇게 지으면 그거 잘 안 돼.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봐.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주니까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머, 이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더 살기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네 하면서 그들을 맞이해주고 다 받아들였겠지. 그치?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생각했냐? 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우리를 더 살기 좋게 해주는 거야? 아마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 아닌가?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하늘의 신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한테 보낸 거야. 우리는 그만큼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환웅이 데리고 온 사람들, 신하 중에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릴 줄 아는 신하들이 있대. 이 말은 실제로 이 자연을 다스릴 수는 없겠지. 그런데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 시선으로는 와, 저 신하는 바람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 바람의 변화나 이런 바람이 불면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다. 또는 어떤 다른 신하는 비가 어떻게 오는지, 비가 왜 오는지, 언제 오게 되는지, 비가 안 오면 언제 다시 올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거나, 또 어떤 신하는 구름의 변화를 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구름이니까 날씨가 이렇게 될 거라서 우리 뭐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알려주거나 했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신하들이 바람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고 구름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환웅이 온 지역에 사람들이 환웅이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부족들도 이 환웅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찾아왔을 거라는 거지. 그게 이 이야기 속에서는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다라고 적혀 있어. 그건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야. 실제로 곰과 호랑이가 와서 저희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선생님 이거는 너무 가짜니까 이거는 믿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런 기록들을 이 내용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해석해야 그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 이 의미는 일단 곰이랑 호랑이는 실제 동물이 아니고 다른 부족을 의미하는 거야. 이 두 부족이 다른 두 개의 부족이 온 거야. 하나의 부족은 곰으로 상징하고 하나의 부족은 호랑이로. 그런데 이들이 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대. 사람. 그러니까 이 환웅의 부족과 같이 살려면 뭔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은 환웅의 부족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뭐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이 동물이 아닌 사람 정도.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는 동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어. 얘네가 사람이 돼야만 같이 살 수 있다. 이 뜻을 다시 해석하면 이 부족의 어떤 성격이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풍습이나 어떤 문화나 이들의 생활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런 생활 방식을 우리 환웅의 부족이랑 같이 살 수 있게 좀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면 같이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미션을 준 거야. 얘네가 무언가를 참고 견디고 그런 미션을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거를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한 거지. 일단은 이 곰과 호랑이한테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한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거를 100일 동안 먹고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 곰과 호랑이가 뭔가 참고 견디고 바꾸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미션인 거야.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기 시작했다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고 곰은 끝까지 이거를 잘 지켜서 어느 날 사람으로 변했다. 곰은 그러니까 미션에 성공한 거고 호랑이는 포기하고 가버렸어. 아마 환웅의 부족이 준 어떤 미션 아니면 너네 이거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게 해줄게. 라고 한 것을 이 호랑이 부족은 지키지 못한 거고 곰의 부족이 지켰다라는 거지. 그래서 곰의 부족이 여기 봐. 그래서 곰이 여자로 변했다. 이름은 웅녀. 여자로 변했다. 사람이 됐다라고 했고 환웅의 부족이랑 이제 같이 살 수 있게 됐겠지? 그래서 이 웅녀는 환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대. 그 아들이 후에 단군왕검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웅녀는 곰 부족의 곰으로 상징하는 부족의 어떤 여인. 그러니까 이 부족에도 부족의 대장, 부족장이 있을 거고 뭐 그 부족의 딸, 그 부족장의 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곰 부족과 환웅의 부족의 대장은 환웅이지. 곰 부족과 환웅의 부족이 결혼을 하게 된 셈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부족이 결혼을 하니까 가족이 된 거지.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단군왕검이 되었다라고 하고 이 아들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나라다라는 거야. 이 사람 지금 보는 이 사람이 아까 웅녀와 환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나라가 고조선. 그럼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곰 부족과 그 다음에 환웅의 부족이 합쳐져서 이 곰 부족과 환웅의 부족이 합쳐진 부족에서 태어난 아기고 사람이고 게다가 이 환웅의 부족의 이 환웅은 누구였어? 우리 아까 보니까 하늘의 신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검은
단군왕검은 이 하늘의 신의 손자인 거잖아. 하늘의 신의 손자가 만든 나라가 단군왕검인 거고, 그러면은 나라가 고조선인 거고, 그럼 고조선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곧 하늘의 신의 손자인 거고, 그런 나라 사람이다, 그런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겠지. 자, 그런데 얘들아, 이런 얘기가 있어. 단군왕검은 1908세까지 살면서 고조선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1908세까지 살 수가 있을까? 이거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은 거기에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해석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뜻은 사람의 나이가 1908세까지 이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단군왕검이라는 이 호칭, 이 이름이 1908년까지 지속됐다라는 거야. 뭐예요? 이 애기 이름이 단군왕검이 아닌 거예요? 이 애기 이름이 단군왕검이 아니에요? 맞아.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호칭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을, 다시 말하면 왕, 선생님, 이런 호칭처럼 단군왕검이라는 것도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 가장 높은 우두머리 대장의 호칭이 단군왕검이라는 뜻인데, 단군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옛날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단군이라는 호칭으로 불렀고, 왕검은 백성들을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뜻은 다시 말하면 지금의 왕이랑도 같은 의미이기도 해. 그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는 지도자,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단군은 나라의 제사를 담당하는 가장 높은 사람. 그래서 이 단군왕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의 우두머리 대장이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고 이거를 다 했구나, 한 사람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한자로 된 말로 이렇게 얘기해. 제사와 정치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사회였다. 그래서 제정일치사회라는 말로 불러. 자, 여기까지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특징과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자.